안녕하세요. 대여 박태혁입니다. 자, 오늘은 바이오 업종 속에서 우리가 작전류로 보이는 위험한 종목들을 좀 공개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종목들은 좀 피하시길 바라는 말씀에서 최대한 이제 작전에 당하지 않고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한 개인 주주 분들의 바램으로 제가 해당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이오 업종뿐만 아니라 작전주에 대한 그 시퀀스에 관한 설명들도 있으니까요. 바이오 업종 제외하고 그냥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해당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작전주란 무엇이냐 이거부터 좀 알아야 되겠죠. 해당 내용들은 빠르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글은 지금 나오는 게 제일 많은 글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차트를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자, 작전주라 하면은 증권시장에서 작전이란 자금을 동원해서 특정 종목을 대량 매입, 시세를 조종함으로써 차익을 노리는 행위로 주가 조작, 시세 조작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작전 세력에는 기업의 이제 대주주나 사채업자, 투신사의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전현직 증권사 직원들이 포함이 되고 있고요. 작전주는 작전 세력이 설계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작전주를 정하고 큰 손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작전주 물량을 확보한 후 미리 가격과 물량을 담합해서 자기들끼리 사고 팔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허위 공시, 호재성 뉴스 등을 고의적으로 유포하면서 작전주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포장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과정을 통해 진행한다.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할게요. 자,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타 유튜버일 수도 있고, 저는 아니지만 타 유튜버나 사채업자, 현직, 전직, 증권사들을 포함해서 작전 세력을 이제 만듭니다. 만들어서, 여기서 어쨌든 돈이 필요하죠. 작전주에 필요한, 큰 손들, 쩐주가 필요합니다. 이 쩐주들이랑 담합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주가를 매입해요. 매입을 하고 나서 가격들을 올리면서 여기서 이야기 나오는 게 통정거래, 즉 자전거래로 이제 주가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주가 올리는 와중에 허위공시, 호재성 뉴스를 띄우면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이제 개미들이 타게 되면 물량을 떠넘기고 팔고 주가는 빠지는. 그래서 이 작전 세력들은 이 낮은 가격에 사서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작전주는 대부분 동정주나 1,000원짜리 주식이 많기 때문에 1,000원의 주식을 매입합니다. 1,000원대 주식 계속 매입하고 중간중간 매집봉도 띄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쳐서 주식을 1,000원짜리로 모아요. 평단 1,000원, 1,200원 모은 다음에 주가를 이렇게 뛰어 올립니다. 뛰어 올릴 때 여러 가지 통정거래라던가 자전거래를 주가를 올리면서 거래가 많이 돼서 주가가 계속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많아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허위공시, 호재성 뉴스를 띄우면서 여기서 개미들이 올라타길 바라죠. 그래서 개미들이 올라타게 되면 여기서 한 5,000원, 3,000원 이상 가격도 올라가게 되면 팔아먹고 본인들은 빠지고 이 개인 주주들은 이제 호재성 기사가 더 안 나오니까 추가적인 개인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매수세가 빠지고 주가는 하락하면서 개인들이 장기간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물리게 되는 거죠. 이게 작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작전주 타켓은 대부분 어떤 종목들이 될까? 이런 걸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적자 기업, 기본적으로 한 3년, 4년, 5년 적자 기업들 조심해야 되고 이 적자 기업은 대부분 바이오에 제일 많이 속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다른 기계 업종이나 AI, 반도체 여러 가지 회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들은 기술통제 상장이라서 적자 기업이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타켓이 되기 좋고 또한 테마성으로만 움직이는 기업들, 비만 치료제 테마로만 움직이고 딱히 임상에 대한 내용들,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그냥 테마로만 움직이는 기업들. 아니면은 헤리스, 대마 관련된 테마, 마리화나 관련된 테마성으로만 움직이는 기업들. 이런 기업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좀비 기업. 계속 적자가 나는데 상장 폐지는 안 되고 관리 종목, 환기 종목 들어갔다가 일반 종목으로 들어왔다가 증백 종목으로 들어왔다가 계속 살아만 있고 이제 숨만 쉬고 있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잦은 대주주 변경이 되거나 사명을 자주 바꾸는 건 여러 번 해먹는 기업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또한 계속 우하향하는 차트들이나 바닥에서 상승을 못하고 있는 기업들. 대부분의 주가는요. 적정 주가가 있겠죠. 적정 주가 재무로 보든 PER을 펄을 더해서 보든 BPS로 해서 이제 보든 어쨌든 적정 주가가 회사마다 어느 정도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고평가와 저평가를 좀 반복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상향을 할 거면 고평가와 저평가의 비율이 조금씩 다르고 우하향을 계속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적정 주가보다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정상적인 회사들이라면 조금이라도 우상향하는 게 맞아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우상향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매년 물가는 오르기 때문에 적정 주가에 대한 가격들도 계속 이렇게 보여줘야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아니 못하더라도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주는 게 정상인데 계속 적정 주가보다 안 닿고 내려가는 기업들이 있다라면 이런 기업들이 타켓이 될 확률이 좀 높다. 아니면 내려갈 때를 다 내려가서 내려갈 데가 없어서 계속 바닥에서 주가가 계속 이러고 있는 기업들, 계속 이렇게 흐르고 있는 기업들은 작전주 타켓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친구들을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작전주가 다 안 좋은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오히려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고점 매수 물량 떠넘기기 상대가 되면 안 좋은 거죠. 여기서 매집하고 나서 주가를 이렇게 뛰어 올렸을 때 기사 보고 따라 들어간다. 여기에 물린다. 개미들이 물량 떠넘기 상대가 된다. 이런 작전주에 타는 건 안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걸 역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출발 전에, 출발 시작점에 조용하게 올라타면 이 매집이 끝나고 단기간에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챙기기가 좋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작전주가 이 앞부분에 작전을 어떻게 하는지, 매집을 잘 하고 있는지, 작전주가 100%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작전을 하고 있다 없다, 그리고 가격대가 높은가 높지 않은가 정도만 예상을 해보더라도 우리가 이 2번 작전주를 이용해서 수익을 챙길 수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확률이 100%는 아니지만 고점 매수에 물량 떠넘기기 상대가 되는 것보단 확실히 훨씬 더 해당 출발 시점에 조용히 올라타게 되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손실을 안 볼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종목을 볼 거예요.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와 SU 홀딩스, 우리바이오를 볼 건데, 이 친구들 자리가 좋다, 이쁘다, 뭐 뉴스가 나온다 이러면 웬만해서는 조금 거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우선 시가총액이 1600억 입니다. 1600억이고요.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의 이제 연간 재물을 보면은요, 매출액이 지금 2023년 기준에 1억이 1억. 즉 이제 손실, 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아니고 그냥 이 회사의 매출이 1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1년 동안 1억이 나온 거예요. 이게 식당이 장사만 잘 돼도 1억은 벌 수 있거든요. 그만큼 매출이 안 나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4년 연속 적자인 기업들, 타겟이 되기 매우 좋은 기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런 기업이 2023년에 그렇게나 매출액이 1억밖에 안 나오는 회사였는데 2024년에 들어서면서 주가가 위아래로 요동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가 실적이 잘 나와서, 아니면 앞으로 상승 모멘텀이 엄청난 것들이 있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느냐? 그런 부분은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는 작전주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근거를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3월달 4월달 이때 주가가 갑자기 2,000원대에서 4,500원, 거의 5,000원 부근까지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3월 말 4월 초에 주가가 올라갔던 건 면역 항암 분야 공동개발 체결 소식, 그리고 폐섬유증 치료제 BBT 887 관련된 심장질환 적응증 확대 가능성의 상승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갑자기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왜 급락을 했을까요? 추가 상장,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는 공시,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4월 22일 날 이때도 우선주가 보통주로 추가 상장이 된다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갑자기 4,500원 하던 주가가 또다시 1,500원대까지 주가가 급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요, 4월 24일 날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갑자기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에 대한 물량들, 무상증자에 대한 물량들은 누가 가져가게 됐을까요? 보시면요, 여기서 골 때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무상증자를 진행하는데 유상증자 물량들을 개인이 하나도 가져가는 거 없이 다 한국투자증권, 한양증권, LS증권에서 해당 유상증자 물량을 가져갑니다. 유상증자
금액도 1,500원대로 물량들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물론 증권사가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선만 해주는 증권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증권사에 어쨌든 들어오는 이 인수금액에 대한 물량들은 이 작전 세력의 물량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무상증자까지 한다? 무상증자가 이게 0.2거든요. 내가 한 주를 들고 있으면 0.2주를 주는 거예요. 이 유상증자 물량들이 다 계산을 해보면 약 한 1,300만 주가 됩니다. 1,300만 주에 0.2면은 제가 한 주당 0.2주를 준다 했죠. 10주를 가지고 있으면 2주를 줍니다. 그러면 1,300만 주를 가지고 있으면 몇 주를 줄까요? 260만 주를 더 가져가는 거예요. 뭐로? 무상증자로. 그래서 이 해당 1,560만 주에 대한 물량들이 이 가격대인데 이 가격대에서 유상증자 끝나고 권리락 끝나고 주가가 다시 한번 조정받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유상증자, 무상증자가 진행이 되기 전에 7월 초에 갑자기 이렇게 상승하는 이슈가 생기죠. 어떤 걸로 생기냐면 7월 초에 폐암 신약 일상 핵심 용량군 진입 소식에 급등을 하면서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폐섬유증 신약 BBT877 이상 환자 등록 완료 소식에 주가가 7월 초부터 7월 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유상증자 권리락과 유상증자 상장 물량들 무상증자 상장 하고 나서 원래는 대부분 주가가 조정이 나와요. 원래 유상증자 물량이 상장이 되고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이 되면 대부분 물량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투매가 나오면서 주가 조정을 받는데 조정을 받지 않고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올라가면서 얘네 1,500원대 평단을 가지고 있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물량이 6,000원대 가격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까지 올라가면서 얘네들이 점점 팔아치워 가는데 여기서 상승 모멘텀이 나왔고 주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개인들은 계속 올라타는 모습들을 보여주겠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여기서 주가가 툭툭툭 떨어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 이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 기술 도입 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갑자기. 원래 이 특발성 섬유증 치료제 후보 물질 기술 도입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지만 갑자기 기술 도입 계약이 해지가 돼버리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랑 똑같은 상황이죠. 주가가 바닥권에서 현직 전직 증권사 사채업자 등등 사람 애널리스트 등등 여기서 매집을 진행을 하고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끌어올리는 이슈로 유상증자 무상증자도 활용을 하면서 추가적인 폐암 치료제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파이프라인의 기대감 등등 갖다 붙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올리면서 걔네들이 올라타니까 팔아먹고 그리고 나서 이 허위 공시 사실상 이게 허위 공시라고 할 수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기술 도입을 계약을 하고 그 내용으로 기대감에 주가 올려놓고 계약 해지. 사실 이 상승분을 위한 계약이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해서 털어먹고 주가가 그대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남은 물량이 있다라면 여 라인들이나 이 라인들에서 다시 한번 끌어올리면서 이슈 갖다 붙이고 해먹을 수는 있을 거지만 이때 다시 한번 올라갈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런 물량 떠는 게 당해서 이런 고점에 내가 평단을 가지고 주가는 올라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비칠 수도 있으니까 브리지바이오 테라퓨틱스를 만나게 된다라면 우리가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 번 더 유심히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단봉에 다 못 털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조정 위에 추가적인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걸 우리는 역으로 노릴 수는 있겠죠.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서 요 앞전에 매물대 라인들 요 라인들까지 얘네 평단 매집 라인들까지 다시 주가가 빠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1452원 최전저점을 리스크 관리 라인으로 잡고서 여기서 한 번은 트라이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종목은 SU홀딩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U홀딩스 이 친구도 우선 주가만 보면 답이 없습니다. 왜 답이 없느냐? 계속 우하향합니다.
계속 우하향하면서 주가는 빠지고, 지금 중간에 보시면은 또 뭐가 있냐면 무상감자가 또 이렇게 있어요. 무상감자가 있고 주간 또 바닥을 기고 있고, 이 친구가 S홀딩스가 환기 종목도 환기 종목이고 시가총액도 164억밖에 안 되는 것도 맞고요. 이 S홀딩스가 사명을 얼마나 많이 바꿨냐면 2008년, 17년, 23년 리젠으로 시작해서 2008년에 A모션, 17년에 NSN, 그리고 2023년에 또 S홀딩스로 이름을 여러 번 바꾼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회사가 무상감자를 했다는 건 그만큼 재무가 무너져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S홀딩스의 재무도 가져와서 보면은 지금 5년 연속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작전주의 타켓이 될 확률이 높은 이유는 뭐냐면 대주주가 자주 바뀌어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공시에 이 회사가 대주주가 얼마나 자주 바뀌었느냐, 그 부분 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긴 힘드니까 제가 뽑아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2024년 1월 19일에 최대 주주가 포퓨처 개발 유한회사로 변경이 되었고요. 또한 2022년 2월 달에도 이제 최대 주주가 유태성에서 GWU 바이오텍으로 변경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한 이제 그 2021년에는 최대 주주가 이제 JK 파트너스 1호 투자조합이었고, 이렇게 대주주가 여러 번 바뀌면서 자본금에 대한 부분들, 대주주가 이제 자기 주식에 대한 애정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주식들이 대부분 타겟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대주주 변경이 되고 무상감자를 때리는 회사들은 그 이후에 유상증자를 때리거나 전환사채를 써서 상승 모멘텀을 만들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S홀딩스가 뭐 200%, 300% 주가가 올라간다,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이런 친구들도 매수를 하기 전에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겠죠. S홀딩스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같은 작전율 예시를 보여드리면, 브리티 바이오텍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흐르고, 이런 식으로 뛰어 올리는 모습들을 이제부터,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S홀딩스가, 대주주가 이제 변경이 되고 나서, 주가가 흐르고, 무상감자를 때리고, 감자 이후에 이제 유증이나, 전환사채 같은 것들이 나올 거예요. 나오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띄우게 된다라면은, 요것도 이제 작전의 일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작전주의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이 본 사업에 집중을 하지 않고요. 갑자기 막 회사가 타법인 증권을 취득을 한다라던가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한다라던가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한다라던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들도 제일 최근에 2024년 5년 넘어갈 때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들 예약이 되어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은 전환사채가 지금 31회차까지 엄청나게 많이 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환사채를 또 자기 전환사채를 매도하는 결정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다른 법인들을 갑자기 인수하고 막 취득을 하기 시작해요. 왜? 사업 다각화를 해서 투자 수익을 창출하겠다 이런 건데, 대부분 이런 거는 왜 진행을 하게 되냐면, 만약에 SU 홀딩스가 바이오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의료기기,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쪽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관련된 회사를 인수를 해서 합병을 해가지고 회사의 시너지를 나타내겠다. 그런 거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이제 타법인 증권 취득이 식품 회사랑 막 연관이 되고, 투자하는 회사들이 여러 관련 없는 투자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L미디어 플러스 이런 식으로 회사를 투자하게 된다면 대부분 이런 내용들은 뭐냐면, 첫 번째, 지금 재무가 안 좋기 때문에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해서 이 단기 순이익분을 올리기 위해서 이게 시세 차익, 타법인 증권을 취득을 해서 시세 차익을 얻게 되면 그 부분에서 이제 단기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하니까 5년 연속 적자, 상장 폐지 요건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S홀딩스처럼 이런 좀비 기업들의 지분을 투자해가지고 허위성 기사
이런 것들을 퍼뜨려서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팔아먹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본업에 집중하지 않고 타법인 증권 취득이나 다른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하는데 그 회사가 이제 지금 회사와 관련이 없는 업종이라면 그런 친구들도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바이오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바이오도 보면은 우리바이오는 작전이라면 작전이죠. 테마성으로 주가를 끌어 움직이면서 만들었던 작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바이오가 2023년 9월, 8월 이때부터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던 것들이 다 우리가 미 대통령 선거, 해리스, 대마 마리화나 관련주를 엮이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근데 지금 대선이 끝났죠. 지금 트럼프가 됐죠. 그럼 해리스 대마 관련된 테마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니까 이렇게 떡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도 테마성 작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해리스 관련돼 가지고 엮여 있지만 매집을 하고 나서 관련된 내용들로 좀 더 부각을 받게끔 주가를 끌어올리고 여기서 팔아먹는 작전들을 쓰는 게 또 작전주 중에 하나, 테마성으로 가지고 노는 작전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바이오도 주가가 올라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단기간으로 급락으로 인해서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으나 그 이후에 우리가 상승을 한다고 올라타게 되면은 지금까지 올렸던 이유들이 다 해리스 대선 관련된 대마 관련된 테마로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꼬꾸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우리바이오가 가격이 싸다 그래서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작전주로 보이거나 작전주의 타켓이 될 만한 종목들을 좀 몇 개 더 보면은 요거는 설명은 드리지 않을 건데 그냥 차트만 쭉쭉쭉 넘기면서 봤을 때 매드팩토 이 매드팩토 이런 주식들도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락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도 이제 주가가 고점 대비 엄청 싸졌죠. 11만원대부터 5,400원까지 5,100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싸고 바닥권 아닐까 생각을 해가지고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도 걸러야 된다. 엠젠솔루션 제가 그냥 오늘 이거저거 차트 보면서 얘네들은 걸러야 되겠는데 하는 친구들만 몇 개 뽑아온 거예요. 자, 이런 친구들도 웬만해서는 거르는 게 좋다. 여기 보면은 여기도 이제 무상증자 그리고 주가 올리고 이런 형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도 작전주의 타켓이 충분히 되는 종목들이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자세히는 안 봤지만 SLS 바이오, 미코바이오베드 큐리언트, 올리페스, 박셀바이오, 올릭스 이런 친구들도 제가 하나하나 시간 내서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찾아가지고 이 친구들이 작전주인가 아닌가도 확인을 해보고 이게 작전주인데 좀 이용해 먹을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과 아니면 작전주인데 이제는 올라타면 안 되는 친구들인가 이런 부분들도 추후에 확인해서 컨텐츠로 제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